요게 지금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 현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3월인데 가장 최신 데이터가 1월 말 데이터예요. 3월 말이 되면 또다시 이제 2월 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1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7만 5천 채 정도 됩니다. 네, 요 정도의 미분양은 과거에 2007년 한 5월 달 정도 돼요. 네. 네, 2007년 5월 달에도 7만 8천 채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2007년 정도면. 그렇죠. 금융위기 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제 2008년 같은 상황처럼 안 좋은데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이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때도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지만 지금도 추세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네, 절대 숫자보다는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늘어나서 만약에 이제 10만 건 이상으로 만약에 미분양이 쌓이게 된다. 그때는 조금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미분양이 10만 채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네. 추세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10만 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분양을 사실은 되게 밀어놨어요. 그렇죠. 네,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 지금 또 시장 상황이 조금 뭔가 좋잖아요. 둔촌주공도 완판되고 네. 영등포의 자이도 완판되고 지금 뭔가 분양을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에 또 분양을 또 많이 합니다. 아, 지금 기회다. 예, 지금 네. 이제 분위기 그나마 좀 좋을 때 빨리 하자라고 해서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분양의 상당수의 물량은 이제 경기도권에 많이 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시장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에서도 이제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까지 감안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간당간당한 그래서 이제 네. 분양을 좀 한번 청약을 해볼 수 있게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분양가를 내놓는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4월달에 분양이 좀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좀 괜찮고 주변에 이제 신규 이제 분양 물량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꽤 좀 4월 달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아마도 한 여름 어느 정도 즈음이 그러겠네요. 이제 좀 네. 부근 그래서 한 빠르면 6, 7월 좀 늦으면 7, 8월 이 정도가 저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이제 분기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분양도 그때 이후에 또다시 좀 쌓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분양을 지금은 네. 이미 이제 1월 3일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진정이 됐거든요. 정부의 지금 정책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단지들이 호가도 올라가고 지금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저는 펼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 뭐 여름 지나고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분위기가 다시 뭔가 또 심각해질 때 그때 또 다시 아마 부양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거래량이 출렁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특례로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네. 그 돈이 곧 이제 뭐 소진이 되면 네, 다시 그렇죠. 하락이 시작할 거다. 어제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 네, 그 얘기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안간힘을 지금 쏟아 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지금 2,50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인데 그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약하고 근데 이런 정책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보건 그게 이미 50% 이상 상당히 많이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유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물가가 지금 진정이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저는 크게 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거래량은 뭐 늘어봐야 뭐 2,000건, 3,000건 요 정도 즈음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본질적인 힘에 의해서 약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약세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미분양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부동산 PF입니다. 이제 뭐 네, 저희 맞아요. 뭐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미국 은행 얘기 나올 때 우리도 바로 부동산 맞습니다. PF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미국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이제 망하고 이런 이유들이 결국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가 손실이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들이 이제 망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한민국 부동산 PF 시장에도 당연히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있지만 다시 이제 부동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이게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분양은 10만 채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 PF 문제가 진짜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대출을 22년이랑 23년에 더 늘렸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더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이 지금 9%를 넘어섰다라는 지금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지금 연체율이 9%가 넘었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연체율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23년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변수가 너무 많죠. 정부가 또 뭐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는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23년까지는 낮추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아직은 한 번 더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은행의 이런 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불러온 가장 원흉인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지금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PF 시장도 올해 당장 뭔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의 위기론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역전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만기가 되면서 네. 이제 전세값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전세값을 돌려주기 위한 뭐 집주인들의 얘기들이 맞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게 되면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버블이 터지고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하필이면 버블의 시기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급등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2년 가을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네. 네, 작년 가을까지. 그러면 이제 만기가 2년인 일단은 4년이긴 하지만 2년 뒤에는 뭐 갱신을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2022년 가을서부터 2년까지면 2024년 가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전세로 인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전세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2024년 가을까지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지금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약세를 만드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4년 가을까지는 조금 이
역전세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계속 어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부동산 PF, 역전세 이거 다 집값 하락 요인들이 올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때 가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다 짚어봤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올해도 하락이 계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팁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또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또 집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니까요. 그리고 이 비싼 의사결정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아직 여전히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무릎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심 좀 가지시고 내 집 말을 조금 참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또 파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반등이 오게 된다라면 이제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팔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무릎 밑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릎 밑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봤던 거는 소득과 관련해서 보면 아직도 집값은 비싸다. 보통 저희가 이제 2020년 가격, 19년 가격, 18년 가격 뭐 언제가 적정한 가격이냐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못해도 이제 2018년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에나 혹시라도 2017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라면은 인생에서 이제 거의 없을 만한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2020년 가격 수준이죠.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 여전히 2021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2020년 초중반 가격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이제 2019년 가격까지 또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을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집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를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뭐 일괄적이라기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들이 다 잘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의 이런 가격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 2018년 정도 가격이면 이제 좀 사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2017년 가격이면 이거는 별로 이제 없을 절호의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저희 전반적인 시장이 요즘에 약간 해석에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데이터 상황은 어떤지 오늘 리치고 김기원 대표 모셔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